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13페이지 기타 거래. 자, 앞 시간에서 기타 거래 1번 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2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 거래 분계는 다소 복잡한 분계들이니까요. 더 집중을 잘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2일 거래를 한번 볼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는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0월 2일 거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니까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처분을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갑니다. 네. 그러면 대변에 갈 때 2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200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200만 원 먼저 입력을 해 봅시다. 10월 2일로 바꾸시고요. 4번 대변이죠. 4번이 107번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00만원 대변에 기입합니다. 네, 200만원에 구입했던 것을 했는데, 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걸 이제 차변에 입력해 볼까요?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으로 코드를 꼭 코드란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98001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다 그러면은 일단 대변에 취득원가를 취득금액으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기록하시고 차변에 들어온 돈을 기입하세요. 차변에. 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177만 원. 네, 177만 원 들어왔습니다. 177만 원. 180만 원에 처분을 했는데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수수료, 증권회사에서 수수료 3만 원을 공제했어요. 수수료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온 건 177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177만 원. 자, 얼마가 지금 차이가 나냐면 22만 원이 차이가 나죠. 23만 원 차이가 나네요. 이 23만 원을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돼요. 처분 손실로. 자, 손실은 차변이죠. 3번 차변에 단기로 검색하셔가지고 단기로 시작되면서 처분 손실. 처분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38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 이게 처분 손실이에요. 938 네,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3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단기 매매증권 하나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단기 매매증권은 처분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하느냐?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손실에는 가산하고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한다. 이렇게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취득 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은 수수료를 비용이 그 수수료 비용이었어요. 수수료 비용. 네, 아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취득시 수수료.
처분 시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가 있으면. 왜냐면 처분할 때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게 되면 자, 처분 손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 똑같은 분류의 영업의 비용을 두 번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처분 손실을 안 넣고 또 수수료 비용도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낫다. 같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그냥 처분 손실에 가산 하나로 처리해라. 이거. 합산해서 처리해라. 그러면 수수료가 만약에 이익이 났을 때는 지금은 이제 200만 원짜리를 180에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만약에 2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지금 얼마 발생했어요? 3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처분 이익을 97만 원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이익에서는 빼준다. 차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거래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딱 잡으면 됩니다. 일단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로 딱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얼마 받았나, 얼마가 입금됐나 이걸 얼마에 팔았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가 들어왔나, 현금이 들어왔으면 현금 얼마,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으면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는가, 실제로 들어온 것만 딱 기록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차이가 나냐면 손실을 봤으면 손실된 금액에다가 수수료가 나갔으면 수수료까지가 지금 차액으로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손실로 인식하면 되고, 만약에 이익이 났으면 이 차액을 이익으로 대변에 기입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 문제가 이익이 나온 것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단기매매증권 문제를 많이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동안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연습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자,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10월 3일입니다.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자,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했다. 3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매매 수수료 20만 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130이 들어오질 않고 2만 원 빼고 128만 원만 입금 잡아야죠. 그래서 분계 순서를 이렇게 해보세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을 먼저 기록합니다. 자, 10월 3일 날짜 바꾸고 4번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자, 차변에 얼마 들어왔느냐? 이걸 따지라고 그랬죠? 103번 보통예금에 우리 서울은행으로 2만 원 130에 처분했는데 2만 원 빠지고 128만 원이 들어왔다. 네, 이렇게 딱 입력해 놓고 차익을 보는 거예요. 128만 원. 이게 밑에 차익을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플러스 28만 원. 아까는 마이너스로 나왔죠. 마이너스로 나오면 손실, 플러스로 나오면 이익이에요. 예, 이게 양수면. 그래서 이익은 대변에 기록하죠. 대변에 발생하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익 906번에 있죠.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익 28만 원으로 기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00만 원짜리를 130에 처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으면 30만 원이 처분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그런데 수수료 때문에 28만 원으로 처분이익을 줄였죠. 그래서 아까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한다. 처분 이익에서는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일 날 거로 가볼까요? 계약금 문제네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10%만 회계 처리해야 돼요. 200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계약금을 지급한 것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출금전표로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대변에는 현금이고 차변에는 뭘까요? 네, 선급금 맞았습니다. 자, 10월 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0월 4일로 1번 출금 구분을 출금으로 하신 다음에 계정과목 코드는 선급금 131번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서 20만원 200만원에 10%만 회계 처리하셔라.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현금을 계약금으로 받은 거죠. 자, 아까는 우리가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10%만. 그러면 이것도 10%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50만 원만. 네, 50만 원만. 자, 현금을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10월 5일로 날짜 바꿔주세요. 10월 5일 입금은 2번. 구분이 입금은 차변에 현금이 오는 게 입금이죠. 자, 대변에 와야 될 부채 개념 과목은 뭘까요? 선수금 되겠습니다. 선수금 259번입니다.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아이고, 아까도 거래처 안 넣었다. 네. 자, 선수금, 선급금 거래처가 필요해요. 자, 여기는 경기상사고요. 거래처가 131번. 자, 5일날 거래 선수금 거래처 경기상사 코드를 꼭 넣어야 되고요. 아까 문제 4일날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선급금도 이거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예. 맘모스. 우리 회사가 유형상사예요. 우리 지금 현재. 그래서 맘모스가 거래처입니다. 선급금의 거래처는 맘모스. 1121번이고요. 5일날에 (10월 5일날) 경기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건 입금전표. 선수금 입력했는데 지워졌군요. 입금전표의 거래처는 경기상사 50만 원. 자, 10월 5일까지 하셨죠? 자, 6일날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을 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간 금나라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우리 거래처에다가 돈을 10개월간 빌려줬다 이거예요. 차용증을 쓰고 받고 차용증을 받고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대변의 현금 즉 출금전표로 하는데요.
자, 빌려줬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개념 과목이 뭘까요? 예, 대여금이죠. 그런데 대여금을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단기 대여금과 장기 대여금으로 개념 과목이 나누어집니다. 예, 10개월이니까 예, 단기 대여금을 선택해야 돼요. 대여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구분이 돼 있어요. 자, 현금을 대여해줬다. 그러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죠? 10월 6일 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6일로 바꾸시고요. 1번 출금, 출금으로 하시고 대여를 코드에다 대여를 입력하면 이게 단기 대여금이냐, 장기 대여금이냐. 10개월짜리는 단기 대여금입니다.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예, 금나라 200만원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입금 출금 이것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차변에 구분 3 차변해고 단기 대여금 금나라 200만원 또 줄 바꿔서 4 대변에 현금 200만원 이렇게 입력해도 맞아요. 시험에서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예, 모든 전표, 일반 전표에서 모든 전표를 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도 다 맞습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연습할 때 왜 그걸로 연습을 좀 하느냐? 조금이라도 빠릅니다, 그게. 두 줄 챙겨 입력하는 것보다 한 줄로 끝내는 게 조금이라도 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변, 대변 이게 또박또박 손으로 쓰는 분계처럼 그렇게 하셔도 된다. 자, 10월 7일 날 거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6개월 후 상환하기로 했고요.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입니다. 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 빌렸다 이겁니다. 자, 2천만 원이고요. 이것을 빌려가지고 어디다가 입금을 했냐면 보통예금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2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력할까요? 10월 7일 날 날짜 바꾸시고요. 9분에서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여러분 보통예금 103 앞으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보통예금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네, 보통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하지 마시고 숫자로 103. 네.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 무슨 은행이죠? 지금 우리 서울 은행 보통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천만 원이죠? 네, 2천만 원. 자, 차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자산 증가했습니다. 대변에 이 돈을 어디서 났죠?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차입으로 검색하면은 단기 차입금이냐 장기 차입금이냐. 단기죠. 6개월 후에 상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260번 단기 차입금. 이 부채, 채무잖아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어딜까요, 거래처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 차입금. 대변에 2천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농협이 입력이 안 돼 있는 아, 거래처예요?
우리가 지금 백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출판사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깔아놓은 것이니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 대변이 단기차 입금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8일 거를 보면은요.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서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요 정산하기로 한 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지금 우선 회계 처리해야 할 것은 요 부분만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김영숙 사원에게 출장비조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네. 그러면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출금전표 10월 8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9분에서 1번 출금하면 대변에는 현금입니다. 자, 차변에 기록해야 될 계정 과목 우리 배웠는데요. 가지급금이죠. 출장비 지급하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34번이고요. 이 가지급금은 사원별로 거래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김영숙, 김영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김영숙 31113 그리고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아직은 회사가 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김영숙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도 자산, 대변에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의 자산의 변동은 없어요. 다음은 그 다음 날 8일 날인데요. 김영숙 사원이 출장비로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아니 이건 한 거지. 네. 9일 날입니다. 9일 날. 우리가 지금 방금 8일 날 한 거고 그 다음 날 9일 날이죠. 이제 김영숙 사원이 세미나 참석을 마치고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을 했답니다.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네, 김영숙 사원이 1박 2일로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온 모양입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항공료 24만 원, 택시비 5만 원, 숙박비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49만 원인가요? 네. 49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 원을 남겨왔겠죠.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말은 입금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 입금시켰다. 자, 그러면 49만 원은 여기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이랬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어떻게 차변에서 비용 발생시키는 거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이죠. 네. 자, 대변을 먼저 쓰겠습니다. 대변은 가지급금이 가는 거예요. 자, 10월 9일 거 날짜 바꾸시고요. 조금 전에 차변에 기록했던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4번 대변에 가지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거래처는 김영숙 31113 대변의 가지급금 50만원 털어내고요. 3번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사용해야 됩니다. 방향키로 쭉 가셔서 49만원 또 차변 3번 차변에 101번 현금이 101번 보통예금이 103번입니다. 현금 만원 입금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점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일 날로 가볼까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 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자. 네, 10월 10일 날 또 김상진 부장이 가지급금 정산했다는 얘기예요.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 다 더해 보겠습니다. 42만 원에 47만 원이네요. 네. 자, 여비교통비는 4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자, 그러면 업무 가지급금은 얼마 가지고 왔냐면 4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먼저 업무 가지급금 대변에 일단 털어내 볼까요? 네. 자,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4번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가 이번에는 김상진 40만 원 털어내고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47만 원을 쓰고 왔어요. 네, 그래서 차변에 812번이 여비교통비 방향키로 쭉 가서 47만 원. 7만 원은 회사가 더 지급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7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문제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이 말은 회사가 7만 원 김상진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대변에 현금 7만 원이 돼요. 네, 가지급금 정산 문제도 꽤 자주 나왔습니다. 자, 11일 거 보세요.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개정 과목이 하나는 현금 과부족이고 하나는 현금이에요. 예. 차대변 배치만 잘하면 됩니다. 자, 하나는 현금 과부족, 하나는 현금인데 차대변 배치를 잘해야 돼요. 자, 5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장부보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이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죠.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을 잡아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장부를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는 현금 과부족,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물론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현금 과부족 관계는 출금 막 이렇게 하면 참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자,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그걸 먼저 써요. 대체 전표로 할까요? 네, 부족하다 10월 11일 날로 바꾸시고 부족하니까 대변의 현금. 네, 4번 대변의 101번 현금 5만 원이 부족하대요. 5만 원.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쓰세요. 네, 그리고 차변을 현금 과부족.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검색해 보시면 141번 현금 과부족 5만 원. 현금 과부족 문제가 나오면요. 부족하다. 네, 부족하면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세요. 그러면 반대 현금 과부족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일 거 봅니다. 12일 거. 11일 날 부족했던 5만 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야근 식대면 개정 과목이 뭐죠?
복리후생비.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을 시키고요. 차변에다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시켜야죠. 그러면 대변이 현금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대변의 현금은 어저께 처리했으니까 오늘은 대변이 현금과부족이 되는 겁니다. 자, 10월 12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이 811번 복리후생비 5만원, 대변이 141번 현금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면 차변의 비용 개정 과목이 올 것이고 대변의 현금과부족을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하나가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3일 날인데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시제라는 것은 현금의 실제 잔액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금고의 금액을 돈을 세어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다? 그러면 입금 잡아야죠. 차변의 현금. 네.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기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잡아야 돼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대변에 무슨 수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변은 현금과부족. 네. 많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입니다. 자, 10월 13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3만원, 대변에 현금과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금과부족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4일 것을 보면은요. 9월분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9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를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 그 회사가 세금을 징수한 것은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납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납부했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켜서.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먼저 기입을 해볼까요? 10월 14일 날짜 입력하시고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예금 서울은행 얼마예요? 22,000원. 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요. 대변은 보통예금 확실해요. 그러면 입력하세요. 그 문제를 그냥 전체를 다음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 입력해 놓고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죠. 마이너스 2,200원 하면 이게 이 전표가 에러가 나니까. 자, 차변 이거 뭐로 해야 돼요? 원천징수한 거니까 예수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금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일단 여러분이 억지로 무슨 개념값 하나 처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다가 여러분 대면으로 시험 볼 때는 시험지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 내가 이거는 이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검토. 무슨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해 놓든지 만약에 3번 문제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비대면으로 시험 보는 사람은 종이에 체크해 놓을 수가 이제 시험지가 없으니까 그 A4 용지 거기다가 이렇게 번호 3번 이게 일단 입력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풀고 나서 그거 다시 검토하면 돼요. 그리고 풀어 나가다가 나중에 생각날 수가 있어요. 오, 맞아. 그게 예수금이었지. 그 3번 딱 그 날짜 입력해 가지고 고치면 되죠, 그때. 네,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변은 이게 확실한데, 야, 아니 대변은 이게 보통예금 확실한데,
가만있어 봐. 이게 차변이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일단 그냥 아무거나 넣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고치세요. 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22,000원.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당부를 드리겠지만 FAT 1급 시험이 있잖아요. 시간이 빽빽합니다. 절대로 모르는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면 안 돼요. 예. 씨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아는 것부터 일단 다 풉니다. 차변이고 대변이고 뭐 아예 이건 분계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아. 패스.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인데요. 70점. 모르는 문제를 잡고 있다가 뒤에 아는 문제도 다 못하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실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합격했으리라고 보는데 시험지 다 풀지도 못했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아는 것부터 풉니다. 모르는 건 지나갑니다. 돌아와서 다시 풀면 되니까. 예, 일단 아는 것부터 다 풀고 어려운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일단 패스하는 게 좋아요. 여간 자신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시간 있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시간 걸려 다 푸는데 아예 처음 시험 보는 분은 일단 자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보시는 분은.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그냥 패스. 그래서 간단하고 빨리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예. 모르는 건 패스, 복잡한 거 패스. 나중에 풉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어디에 쉬운 문제가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순서를 꼭 그렇게 지켜서 푸세요. 처음 시험 보실 때는.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론이 15문제 출제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실기가 있고, 이론이 30점, 실기가 7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론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실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실기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이론은 OMR 답안지에 이렇게 마우스로 찍는 거거든요. 보기.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실기는 다 분계 입력하는 것이거든요. 분계는 찍을 수 없잖아요. 다 이 차변 뭐 얼마, 대변 뭐 얼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실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론을 15번 중에서 한 10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1분 남았으니까 빨리 비대면 같으면 이제 전송을 해야 돼요. 전송하는 것까지 업로드 하는 것까지 그 시간이 들어가니까. 근데 업로드 하는 거 금방 돼요. 집에 인터넷이 다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시험 보시는 분은 USB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USB 저장. USB 저장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감독관들은 이번에도 그 비대면 시험 때 보니까 5분 전에 업로드를 미리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5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분 전에 업로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분 전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 요즘 뭐 PC가 빙빙 돌아가는 PC라든가 인터넷이 느린 지역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1분 전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 대면 시험 보시는 분은 10초나 5초 전에 저장해도 돼요. USB에 저장하는데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시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번까지 했는데 더 이상 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 일단 저장, USB 저장. 예.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보는 분들은 거기 누르는 단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까먹었는데 그 답안에서 뭐 완료인가 뭐 단추 누르라고 그래요. 예, 그거 누르면 그게 바탕화면에 답안 파일이 딱 복사가 만들어져요. 그 바탕화면에 있는 답안 파일을 업로드 시켜줘야 돼요. 예. 그 답안 작성 그 화면에서 무슨 단추인가를 누르면 작성 완료인가? 이제 나중에 모의시험 보면 알아요. 그걸 누르면 바탕화면에 답안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답안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USB 저장하고 똑같아요. 대면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그 이론 문제는 답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5개 3번으로 5개를 다 찍었으면 그중에 운 좋으면 1개 정도는 맞지 않겠습니까? 5문제 중에 답이 3번인 게 하나라도 있을 테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2점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데 저기는 실기는 뭐 찍어서 맞출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능한 실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론은 나중에. 이론은 제가 보기에 20분 남겨놓고 가면 이론 15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가지고 여러분 페이스로 한번 시간을 재보셔야 돼. 내가 이론 푸는데 몇 분 걸리고 실기 그러니까 60분을 다 시간 재는 방법도 좋지만은 60분 시간 재면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론 15개만 한번 시간 재보고 그러면 이제 이론 15개 풀 때 내가 아는 거 쭉 풀었을 때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해 보셔요. 아마 20분 안에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만 40분 안에 할 수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실기 4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속도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야 합치면 60분이죠. 예. 시간 관리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 몇 번까지 했나요? 14번까지 했죠? 그러면 14번까지 하고 다음 15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